페루 쿠스코 지역의 북쪽 외곽에 위치한 잉카 제국의 요새 삭사이와만. 500년 전에 지어진 이 오래된 사원은 현재까지도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돌들을 건축한 방식 때문이었는데요. 수백 년 전 건설된 이 바위 요새는 현대의 기술력과 비교해보아도 밀리지 않는 고차원의 기술력을 토대로 지어졌습니다. 돌이 맞물리는 다양한 모양에 맞춰 종이 한 장 들어갈 틈 없게 가공된 이 음새는 현 시대의 장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이죠. 이상한 것은 이러한 돌들을 어디서 어떻게 옮겼으며 무엇으로 가공하여 무슨 수로 들어올려 쌓았는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를 조각내고 평탄화한 뒤에 쌓아 올린다. 그리고 맞지 않은 부분들을 확인한 뒤 돌을 다시 내려 깎아내고 가공하여 재차 올린다. 틈 하나 없는 완벽한 이음새를 가지기 위한 이 작업은 적게는 수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 이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초인적인 노동을 수행하며 거대한 요새와 건물들을 지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옛 잉카인들의 축조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밀한 가공과 노동을 통해 지어졌다는 것 외에는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다양한 가설과 이론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미국의 작가이자 논평가인 데이비드 해처 차일드레스가 제기한 주장은 학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옛 잉카인들은 단단한 돌 블록을 녹일 수 있는 고대 비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돌을 이용해 혹은 연화시켜서 서로를 완벽하게 맞물리게 한 뒤 고정시켰다. 데이비드는 삭사이와만이 잉카의 유적이 아닌 더 오래된 문명에서 기원하였을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이며 이와 같은 놀라운 기술력으로 지어진 세계 각국의 거성 유적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마추픽추와 푸마푼쿠도 삭사이와만과 같은 돌 연화 방식으로 지어졌으며 이러한 고차원의 기술력에는 하나의 뿌리가 되는 고대 문명이 존재한다. 그들이 돌을 녹이거나 부드럽게 하는 비법을 전수하였다고 주장하였죠. 그리고 그 근거로 해당 유적지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고온의 가열로 인한 유리와 흔적을 예로 들었는데요. 유리와 흔적을 보이는 돌들은 마치 녹았다가 굳은 듯한 표면을 지니고 있으며 암석의 유형과 무관한 별도의 외부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그저 미스터리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연구로 이어지기도 했죠. 쿠스코 잉카 유적지의 석회암 블록 샘플을 조사한 결과 외부층에 높은 농도의 실리콘, 알루미늄,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것은 석재 내부 구성과는 확연히 다른 성분상의 차이였다. 이러한 가설과 연구 결과는 대중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해당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옛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영국의 전설적인 탐험가 퍼시 포셋 대령의 문헌에서 그 언급을 찾아볼 수 있었죠. 페루와 볼리비아 몬타나 지역에는 물총새와 같은 작은 새가 간혹 발견된다. 이 새는 바위면에 구멍을 뚫어 그곳에 둥지를 틀고 사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독특하다. 새는 어떤 종류의 잎사귀를 물고 와서는 그것을 돌의 표면에 대고 문지른다. 그리고는 날아가서 더 많은 잎사귀를 가져와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한참 후 식물을 짓내긴 바위면을 새가 부리로 쪼아대니 단단해 보였던 바위에 차츰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다. 새가 물고 온 식물은 바위를 젖은 진흙처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었다. 퍼시 포셋은 1925년 정글 탐험 도중 실종되기 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한 19세기의 탐험가입니다. 그는 생전 다양한 기록과 일지들을 남겼는데 그중 페루의 한 정글에서 남긴 기록이 데이비드가 주장하는 돌 연화설과 관련이 있어 보였죠. 퍼시 포셋이 남긴 기록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페루 탐험에서 돌아온 뒤 진행한 잡지 인터뷰에서 더 놀라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로데 파스코에 위치한 잉카의 옛 무덤터에서 일코트 용량의 질 항아리들을 여러 개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액체가 들어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이 치차의 일종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죠. 항아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가 깨져 바위 위에 쏟아졌는데 직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액체를 엎지른 바위가 마치 젖은 시멘트처럼 부드럽게 출렁인 것이죠. 우리는 돌이 녹았다면서 모두 신기해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기록은 마추픽추를 최초로 발견한 미국의 고고학자 하이럼 빙엄의 탐험 일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옛 잉카인들이 돌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라고 전해지는 것들 중에는 그들이 식물의 진액을 이용하여 돌의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 문질렀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해당 식물의 종류를 추리해 보았는데요. 안데스 민속학자 호르에 리라가 1938년 남긴 연구일지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있었죠. 옛 잉카인들에게는 신의 축복이라고 불리우는 두 가지 식물이 있었다. 하나는 코카잎으로 노동자의 고통과 피로를 마취시키고 덜어주는 것이었고, 하나는 요차라는 식물로 다양한 성분과 혼합되어 단단한 암석을 반죽처럼 만들어 쉽게 조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14년 동안 안데스 산맥의 전설과 민속을 연구한 리라 박사는 요차를 기본 재료로 특정 물질과 결합할 시 돌을 진흙처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실험을 통해 단단한 돌을 액상화하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돌을 다시 굳히는 데에 실패하며 끝내 그 비밀을 모두 풀어낼 수는 없었다고 기록하였죠. 문제는 그가 말한 요차라는 식물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요차라는 어원은 당시 원주민들 사이에서 통하던 옛 고대어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전적 학명이 다른 희귀 식물이거나 현재는 멸종하고 없는 식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죠. 주류학계는 이 모든 주장과 가설들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의견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며 돌 연화설을 옹호하는 학자들 또한 있었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고고학 응용연구소의 소장인 요셉 다비도 비치는 식물 추출물의 유기산으로 석재를 분해하는 것은 고대의 보편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고대 이집트인들 역시 피라미드를 지을 때 석회암 기반의 콘크리트를 사용했을 것이라 말했는데요. 부드러운 석회석을 물에 담근 뒤에 나트륨과 같은 기타 혼합물을 통하여 반죽, 틀에 붓고 압축하여 석재 블록으로 굳혀냈다는 것이죠. 그는 그 근거로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석재 속에서 관찰되는 미세한 기포, 직물 섬유, 사람의 머리카락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불순물들이 반죽 과정에서 첨가되어 들어갔다는 것이었는데요. 해당 유적지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바위의 돌출 현상 역시 반죽을 하며 들어간 공기나 물이 빠져나간 흔적이라고 말하였죠. 재료공학자인 미셸 바르숨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며 피라미드에 사용된 석회암 블록 일부에서 존재하지 않은 광물 비율이 관찰되었다는 스캐닝 투과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돌을 액화시키는 신비로운 고대 기술은 실존했던 걸까요? 신비론자들은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돌 항아리 역시 이러한 경이로운 기술의 잔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샤카라 고분군에서 발견된 돌 항아리는 단단한 돌을 재료로 그 속을 파내고 표면을 가공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요. 학자들은 이것이 엄청난 노동에 의한 결과물일 것이라 추측하였죠. 문제는 발견된 돌 항아리의 개수가 3만 개가 넘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할 도구도 없던 고대, 하나를 제작하는 데만 해도 수개월에 걸친 작업이 되었으리라 예상되었기 때문에 수만 개가 넘어가는 정교한 돌 항아리 발굴은 학계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돌 연화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도자기를 빚듯 돌을 반죽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작업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해당 가설에 대한 실질적 증거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돌 연화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많은 학술 자료가 발표되었지만 대부분이 가설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 비법에 대한 상당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으며 현대의 기술로도 재현이 불가능하다 보니 호사가들의 흥미거리, 가상의 미스터리 정도로 치부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연구는 신중하고 과학적인 방향으로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하려는 학자들의 도전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고대인들은 어떠한 비밀들을 더 감추고 있는 걸까요? 잉카 시대에 고대의 비밀 기술이 쓰였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은 그것이 잉카에 의해 지어진 것인지 아니면 수천, 수만 년 전에 이미 지어진 작품이었는지에 대한 탐구이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